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6일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일에는 이를 공포했습니다. 네, 부천과 수원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5일 그리고 26일에 연이어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나요? 예, 이번에 경기도에서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 반대 및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했고요. 25일 날은 한 3만 명 정도 모이고 또 어제는 약 한 2,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기도민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성평등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 내에 있는 뭐 민간 사업자, 신학교, 또 교회까지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왜 이걸 만드는가 하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양성평등 2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양성평등 기본법 24조가 고용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성평등을 고용에 적용해라.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가 하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의 의미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에 성평등은 젠더평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젠더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 그러면 자기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하면 젠더가 자꾸 바뀌어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됐다가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고 그러니까 수십 가지 성정체성이 있는데 이 모든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이 성평등, 젠더평등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트랜스젠더가 교회 사무원으로 취직하겠다 할 때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와 경기도민이 들고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원은 이 성평등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것인데 교계의 반발이 좀 답답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대표 발의하신 분이 박욱번 의원인데요. 이분이 2015년도에 인천일보에 글을 적었습니다. 뭐냐면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음이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이유를 적었어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관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서 따라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다룰 수 없게 한다. 그 다음에 건강가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양성평등은 다양한 섹슈얼리티, 조금 전에 성정체성이죠.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를 다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상가족 일부 일처제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이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동성애는 동성애 차별 금지와 동성 결혼을 이제 인정하는데 양성평등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분이 성평등 조례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양성평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기존에 주장하는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를 이제 왜곡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성평등이 곧 동성애 수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평등, 아까 젠더라는 말이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남자를 사랑하죠. 결과적으로 성평등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성평등이 그런 의미냐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위키백과를 이제 검색해 보면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국회 공청회 열렸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을 바꿀 것이냐 성평등 기본법을 바꿀 것이냐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4명의 전문가를 불렀는데 그중에 3사람은 성평등 기본법을 가면 안 된다. 양성평등 기본법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성평등에는 다양한 성,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평등 기본법을 가면 안 되고 양성평등 기본법을 가야 된다. 그랬고 결국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헌법이 바뀌려고 그랬어요. 개헌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결혼제도인데 혼인 및 가정생활을 네.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11개의 도시에서 토론회를 할 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절대 바꿀 수 없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뭐 광주에서 2만 명, 대전에 3만 명 모여서 그걸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2017년도 마무리하고 2018년도 1월 달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해산하면서 1월 달에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를 보면은 양성평등은 선천적,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고 성평등은 후천적이다. 문화와 환경을 나타낸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느냐? 헌법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가지고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의 문제인데 예. 성평등은 어떤 성소수자 또 동성애 어떤 젠더 평등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고 맞습니다. 양성평등은 이제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양성평등의 의미와 저희 성평등의 의미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그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을 보면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의 영향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네. 의무조항이 아니고 공고조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런데 법제처에서 만든 그 자료에 보면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 규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만약에 이게 공고라고 해도 잘못된 걸 공고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봐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걸 공고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걸 왜냐하면은 공고라는 것은 그 방향이 옳다.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적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걸 반대하고요. 예. 공공기관에도 만드는 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뭐 공공기관 모든 민간기업체가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풍토로 가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위장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공통된 주장이 뭐냐면 양성평등과 성평등 같다. 마치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심히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여성단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여성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성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오고 도의원도 나오고 이번에 이제 조례를 발의한 사람도 여성분입니다. 그분도 역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런 진보 여성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도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단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불리한 성평등을 지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어져요. 남자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탈의실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남자가 여성 스포츠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라고 느낀 남자가 여성 격투기에 나가지고 상대방의 두고교를 깨가지고 그런 사태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똑똑한 여성들이 성평등 안 되고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여성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좀 열심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계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 많은 교회에 우리가 뿌리고 있고요. 우리 전단지를 무료로 제작해서 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단지를 거리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더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심각성을 알려야 돼요. 정말 이 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윤리도덕이 붕괴되고 또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법과 조례를 만들게 되면 법과 조례는 공권력으로 이걸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보면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걸 만들려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좀 사람들이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일정들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31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과 일반인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어떻게 다르며 또 이것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서구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력한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25일 날 3만 명이 모였거든요. 우리가 이게 개정될 때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그다음에 6만 명, 9만 명, 12만 명 이렇게 계속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민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주리 발의 개정을 위한 우리가 서명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10만 명만 받으면 유권자의 10만 명만 받으면 우리가 개정 발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를 하고 만약에 이거를 또 하지 않으면 도의원을 주민 소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이제 아주 정지시킬 수 있는 거죠. 자격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의회를 압박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도의회가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골수분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도의원들이 골수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도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사회 각 분야의 이념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 갈등의 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기론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